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벚꽃 시즌을 맞이하여 홈페이지에 캔버스로 벚꽃이 예쁘게 날리는 모습을 배경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운 좋게 코드펜에 선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벚꽃놀이에 같이 갈 이성이 없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벚꽃놀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같이 코드를 짜면서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처럼 미리 보일러플레이트 환경을 구성해 놓았는데요. 파일은 우선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dex.html에는 기본적으로 HTML과 바디의 기본적인 스타일링이 되어 있고, 바디 태그 안에는 캔버스 엘리먼트 하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따로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 main.js 파일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main.js 파일을 같이 살펴보면 다음처럼 캔버스로 작업할 때 공통적으로 보일러플레이트처럼 작성하게 되어 있는 코드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우선 바디에 선언한 캔버스를 다음과 같이 쿼리 셀렉트로 불러와 변수로 지정해주고, 캔버스의 가로 세로 길이를 윈도우 이너 위스, 윈도우 이너 헤이스, 즉 배경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주기 위해서 화면의 전체 가로와 세로 길이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윈도우에 리사이즈 이벤트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화면이 바뀐다고 한번 지정한 캔버스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저절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음처럼 윈도우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캔버스의 가로 세로 길이를 다시 윈도우 이너 위스, 윈도우 이너 헤이스로 받아와 적용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ctx라고 캔버스 get context 2D로 변수를 지정해 주는데요.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 도화지 같은 캔버스에 무엇인가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도구들, 즉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get context를 사용하고 2D 그래픽 작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괄호 2D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렌더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window.request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선언하고 안에 다시 렌더 함수를 넣어 제기 함수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 실행을 시켜줍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초에 60번 정도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짜면 각각의 프레임이 1초에 수십 번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ctx.clearRECT를 선언한 이유는 매 프레임마다 안의 내용이 실행이 되며 그리기는 하지만 지우지 않고 계속 덮었으며 그려지기 때문에 다음처럼 0,0부터 캔버스의 가로 세로 길이까지, 즉 전체 화면을 지우고 그리고 하게 만들어주는 지우개 역할을 하는 clearRECT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렌더 함수를 아래 실행시킴으로써 기본적인 보일러플레이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페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각각의 꽃잎들을 정의해주고, 이를 바깥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렌더 함수에서 드로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index.html과 main.js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래 petal.png라는 파일은 제가 벚꽃잎을 간단하게 작업한 이미지 파일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총 3가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였으니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보일러플레이트 위에서 하나씩 코드를 짜며 벚꽃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new 이미지로 선언하고 src에 같은 경로에 있는 petal.png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드로우 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 텐데, 코드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미지가 다 불러와지기 전에 렌더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 petal image.onload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다 불러와졌을 때 렌더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옮겨줍니다. 그 다음 꽃잎을 저희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미리 const total은 10개 정도로 선언을 하고 꽃잎 인스턴트들을 담을 배열을 petal array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new petal로 인스턴트를 10개 만들어 이를 petal array에 넣어 줄게요. 콘솔 로그로 페탈 어레이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페탈 클래스에 인스턴트 10개가 잘 담겨있는 게 확인이 되었죠.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페탈 클래스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컨스트럭터 안에 이미지를 그려주기 위해 x와 y를 세팅해줘야 하는데요. this.x는 0, this.y는 0으로 일단 정의를 해주고,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려주게 하는 ctx.drawImage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넣고 두 번째는 시작하는 위치 X와 시작하는 위치 Y를 넣고 가로 45, 세로 30픽셀로 우선 정의해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그려지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는 클래스를 정의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에 렌더 함수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드로우 함수를 바로 렌더에 적용하지 않고 아래 애니메이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 X값과 Y값을 계속 더해주는데 우선 일단 드로우 함수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렌더 함수에 petal array for each로 안에 petal이라는 각각의 인스턴트들을 불러와 아래 클래스에서 만든 애니메이트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화면의 0,0 위치에 멈춰있는 벚꽃잎이 생성이 되었죠. 10개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컨스트럭터 안에서 X와 Y 위치를 0,0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두 화면 내 랜덤한 위치에 생성시키게 해볼게요. 우선 X값은 mass 랜덤 곱하기 canvas.width로 하면 되고 Y 위치는 mass.random 곱하기 canvas.height로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화면에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X값과 Y값을 1씩 증가시켜 볼게요. dis.x에 플러스는 1로 하면 1씩 더한 값을 dix.x에 저장을 시켜주고 이게 렌더 함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dis.y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꽃잎을 조금 더 꾸며주기 위해서 애니메이트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각각의 꽃잎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드로우 함수 안에 있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고정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터 안에서 가로와 세로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선 가로 먼저 정의를 하면 기본으로 30픽셀을 갖고 매스 랜덤을 이용해서 30에서 45 사이 값이 나오게 하고 dis.h는 기본으로 20픽셀을 갖고 mass.random으로 20에서 30 사이 값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dis.w를 45에다 넣고 dis.h를 30에다 넣으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길이가 다른 다양한 모양의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멀리 있는 꽃잎은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꽃잎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간단한 트릭으로 오파시티로 이 느낌을 줄게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위스 값을 이용해서 오파시티 값을 줄 건데 최대 가로 값이 45픽셀이니까 dis.opacity는 다음과 같이 dis.w를 45로 나누게 되면 오파시티 값이 45분의 30부터 1까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dis.opacity를 드로우 안에서 이미지가 그려지기 전에 ctx.global알파는 dis.opacity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멀리 있는 잎은 흐리게 보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모양은 이 정도로만 하고 잎의 속도도 각각 다르게 줄 건데 X 이동 속도와 Y 이동 속도를 각각 다르게 주기 위해서 dis.x 스피드, dis.y 스피드라고 컨스트럭터에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는 제가 적절하게 만든 값으로 X는 2픽셀에서 3픽셀 사이 값이 나오게 하고 Y는 1픽셀에서 2픽셀 사이 값이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 이를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주석을 해제한 다음 dis.x에 1 대신 매 프레임마다 dis.x 스피드, dis.y에는 1 대신 매 프레임마다 dis.y 스피드 값을 더해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른 속도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예쁘긴 한데 너무 빨리 사라져버려서 감상할 틈이 없이 사라져버리네요. 그러면 잎이 오른쪽 벽으로 사라지거나 아래쪽 벽으로 사라지면 바로 다시 왼쪽 벽이나 위쪽 벽에서 나타나게 만들면 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 함수 맨 위에서 조건문을 줘서 체크를 해줍니다. dis.y, 즉 잎이 시작되는 부분의 y가 dis.y니까 이게 캔버스의 높이인 캔버스 헤이스보다 크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때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is.x, 즉 잎이 시작되는 x가 캔버스 위스보다 크면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dis.y가 canvas.height보다 크거나 dis.x가 canvas.width보다 크게 되면 다시 그려주면 되는데 dis.x는 다음처럼 마이너스 이미지.width로 주게 되면 왼쪽 벽에서 마이너스 이미지 가로 길이만큼이니까 딱 보이지 않는 시점부터 나타나게 x를 지정해주고
dis.y는 mass.random 곱하기 canvas.height 곱하기 2 빼기 canvas.height라고 줄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dis.y를 마이너스 canvas.height만 주게 되면 이 위치에서 꽃잎이 생성이 되는데, 이 위치에서부터 맨 아래 이 위치까지 사이에서 랜덤 값을 주기 위해서 캔버스의 2배 높이 값을 랜덤으로 주게 되면 이 세로 전체 길이 사이에서 꽃잎이 랜덤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야 꽃잎이 아래로 떨어질 때 캔버스 오른쪽 위 구간까지 빼곡히 채워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더 좋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s.x 스피드와 dis.y 스피드는 세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더 랜덤하게 뿌려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시 mass.random으로 계산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토탈 값을 좀 늘려서 한 150 정도로 줘서 결과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작할 때 요 위에 살짝 공백이 생겨버리는데요. 이거는 위에 dis.y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같이 똑같은 값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값을 바꾸게 되면 다음처럼 연속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옵션인데요.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역동감을 주기 위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번갈아 가면서 줄어들었다 늘렸다 하면서 좀 더 바람에 날리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최선의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컨스트럭터에 dis.flip을 mass.random으로 주고 dis.flip 스피드를 mass.random 곱하기 0.03을 줍니다. 그리고 벽에 닿았을 때 플립 값을 다시 랜덤 값으로 주고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이 disflip에 dis.flip 스피드를 더해줄게요. 그리고 이 W와 H를 번갈아 가면서 늘렸다 줄였다 해주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mass.sine과 코사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W에는 코사인을 주고 코사인 값으로 플립 값을 넣게 되면 플립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게 되겠죠. 가로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mass.abs라는 절대값 함수로 씌워줄게요. 그럼 0부터 1까지 값이 반복이 됩니다. 이 값을 그냥 dis.w와 곱해버리게 되면 가로 길이가 0이 되면 모양이 짜부돼서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최소 가로 길이를 0.66배만큼 주고 좀 아까 위에서 계산한 값을 0에서 0.33까지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다시 나누기 3을 하고 최종적으로 dis.w와 곱하게 되면 가로 길이가 0.66배에서 1배 사이 값이 반복하며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is.h는 0.66 대신 0.8, 3 대신 2, 코사인 대신 사인 값을 넣게 되면 0.8배에서 1배 값 사이가 반복하며 그려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